그러면 이번에는 지구 내부 구조, 층산 구조의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네, 지구를 지금 일부를 도려냈는데, 왜 우리 여름철에 수박 팔 때 과일 가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수박 맛보라고 이렇게 파놓은 거 있죠. 저거 그렇게 파놨는데, 네, 지금 내부를 보니까 층층이 나눠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가 하나의 균일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균일하지 않는 층을 가진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껍데기죠, 그렇죠? 지구의 껍데기, 지권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층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지각과 어떤 종류의 지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물에 잠긴 지각과 물에 잠기지 않은 지각. 다시 말해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맨틀 위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놓아져 있는데요. 두께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대륙 지각도 뭐 이제 산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약 거의 한 7배 정도 두껍거든요. 대륙 지각은 35km 정도, 그다음에 해양 지각은 5km 정도이기 때문에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우세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성분의 차이도 조금 나타나게 되는데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칙칙해요. 그래서 현무암질 암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대륙 지각은 보통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양 지각이 전부 다 현무암이다, 대륙 지각이 모두 화강암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시추 얘기 잠깐 돌아가 볼게요. 사실 시추도 바다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추 작업하는 게 사실은 암석 연구나 지구 내부 연구할 때도 쓰긴 하지만 그 석유 뽑아 올릴 때도 결국 시추 작업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육지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막 석유나 그런 성분들이 채취하고자 하는 성분들이 바다 아래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바다 위에서도 채취할 수 있고 그다음 육지 위에서 채취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멘틀 영역에 있는 암석을 직접 시추하고 싶다. 그러면 시추 작업을 육지에서 할까요? 바다에서 할까요? 네, 답이 나오죠, 그쵸? 지금 우리 지각 밑에가 멘틀인데 해양 지각은 5km만 뚫으면 멘틀이 나오는데 대륙 지각은 무려 35km를 뚫어야 멘틀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멘틀에 있는 암석을 연구하고 싶다, 시추해야겠다, 그럼 당연히 시추선을 띄워서 해양 지각을 뚫고 내려가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이겠죠. 자, 한 단계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럼 이제 지각을 지나 멘틀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각이랑 멘틀 그 사이에 이 부분을 만나게 돼요. 바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라고 부르는 이곳이죠. 여기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사실 지각도 암석이고 멘틀도 암석이거든요. 암석은 암석인데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랑 이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이 성분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영역을 보기보다는 같은 암석 권대지만 지각과 멘틀로 나누자 해서 이제 나눠진 곳이 바로 지각과 멘틀이 나눠지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인데 이제 이 모호로비치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석의 성분이 달라지는 것을 지진파를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틀로 들어가게 됐는데 멘틀은 지각의 가장 바닥부터 2900km 정도 깊이까지 쭉 들어간 동안 계속 멘틀이에요. 그래서 그 지구 내부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멘틀입니다. 그래서 이 멘틀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암석이지만 지각과는 조금 다른 성분의 암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층은 어딘가요? 네, 외핵이죠. 역시나 멘틀을 지나 외핵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만나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바로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경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텐베르크의 불연소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찾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과정은 어렵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정보가 확실히 다르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아까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했던 거는 암석은 암석인데 다른 성분인데, 지금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멘틀까지는 암석인데 외핵은 철이에요. 심지어 이 철이 고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진파가 주는 정보가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다른 불연소면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텐베르크의 불연소면은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철과 니켈, 이 두 가지 성분의 금속이 주로 돼서 이렇게 녹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담고 이렇게 손으로 컵 바닥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스핀, 이렇게 회전력을 줄 때 그 안에 있는 물이 소용돌이처럼 돌아가죠.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컵이 지구고 컵 속에 담긴 물을 외핵이라고 했을 때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컵을 돌린 것만큼 지구가 빨리 자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오랜 시간 동안 자전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액체도 지구 자전 자체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기도 뜨거운 이 금속 물질의 액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마지막 종착역 가보겠습니다. 어딜까요? 네,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내핵역입니다. 외핵과 내핵 사이에 또 만나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레만 불연소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밝혀진 층상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외핵이랑 성분은 같아요. 둘 다 철과 니켈 상태의 금속인데 레만은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 외핵이 분명히 지진파 정보상 녹아있는 철과 니켈임은 분명해. 그런데 이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구 반지름 6,400km 중심까지 쭉 가다 보면 그곳에 있는 온도와 압력, 그 값에 과연 정말 철과 니켈이 녹아있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 라는 의문을 사실 했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발견한 지진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내핵, 지구 중심에는 결국에 철과 니켈이 녹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시 굳어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냈는데, 한마디로 여기는 외핵과 같은 성분이지만 단지 지구 중심에 있는 더 높은 열과 더 높은 압력에 의해서 액체 금속이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철과 니켈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중심에는요, 금속 상태로 된 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액체 상태로 된 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암석권이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생각보다 내용이 어려운 듯 하면서도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복잡한 듯 하면서도 단순한 것 같고 잘 모르겠죠, 그쵸? 네,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간단하게 이 지구의 층상구조 4개의 영역,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배우고 있지만, 사실 이 정보를 얻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연구, 이제 피와 땀이 섞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지구 내부 구조를 이렇게만 나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나누는 거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또 다른 기준으로 또 지구 내부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그때 가서는 두 가지 기준 나누면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요런 특징, 암석이냐 다른 암석이냐 금속인데 녹았냐 굳었냐, 요런 상태로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지금 잘 익혀두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른 기준으로 다시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를 나눌 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나중에 오프라인 클래스, 교실에서 직접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밑줄 쳐보기로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우리 전에
누구누구가 알려주는 지구 내부 이야기에서 가장 이름이 길었던 문이에요.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이름이 기시죠. 그래서 이제 애칭이 있지, 그치? 애칭. 땡땡면이라고 애칭이 있는데 풀네임으로 알아두셔도 좋고, 어쨌든 기억나는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직권의 층상 구조에서 액체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진 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네요.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답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신감 있게 한번 답을 써보세요. 자, 써봤나요? 1번 답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바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었죠. 네, 모호로비치치 같은 경우에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갑자기 지진파가 두 개가 보여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예측했던 시간과도 다르고 이제 똑같은 지진파가 두 번 도달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이게 왜 시간이 이렇게 안 맞지? 라는 그런 데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바로 지각을 타고 오는 파도 있지만 이제 지각과 다른 성분의 암석, 멘틀이죠. 그 경계면을 타고 빠르게 온 지진파가 오는 바람에 이제 예측했던 시간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빨리 와버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바로 모호로비치치가 연구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번. 직권의 층상구조에서 액체 상태, 지각도 암석, 멘틀도 지각과는 다른 암석, 지구 중심에 있는 내핵은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버린 철과 니켈 고체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액체 상태인 층은 유일하게 내핵 바로 위를 감싸고 있는 외핵이 되겠죠. 그렇죠? 철과 니켈의 액체 상태인 외핵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 해결력. 지구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든다면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할까?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사실 선생님 이 단원 항상 진도 나가고 학기 말쯤 되면 영화 꼭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조금 익혀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그 영화에서 그려진 그 탐사선을 보기 전에 여러분도 내가 직접 이 탐사선을 설계한다면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기능을 가진 탐사선을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직접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영화 내용이 잘 와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